1, 2, 6기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누건이 할 건데. 자, 1, 2, 6기 봅시다. 누건이? 자, 봅시다. 선생님 저 들어도 되죠? 당연하지. 들어. 고마워. 아, 너 별로 컴플이야. 저 방금 누구였지? 이거 소율이었어? 아, 진짜. 소율이가 자꾸 고맙단 말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게 하래. 자, 근데 기억을 하자. 정육이 모든 실수야. 구간의 경계가 하나밖에 없어. 둘 다 다항이야. 그럼 무조건 연결돼요. 그게 1번이 알았지? 그리고 2차가 포함되잖아. 그럼 대칭축이 범위 안에 있으면 안 돼. 자기 범위 안에. 그게 2번이야. 오케이? 그리고 한쪽에서 증가하면 이쪽도 증가하고 이쪽에서 증가하면 감소하면 이쪽에도 감소해야 돼. 그게 그 세 개를 푸는 거야 항상. 기억했어?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지? 첫 번째는 연결. 근데 아무렇게나 선생님 연결됐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연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는 범위가 0부터 4까지로 제한돼 있어. 둘 다 다항이야. 그러니까 정격이 모든 실수일 때는 반드시 연결돼. 둘 다 다항이야. 경계가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 패턴이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첫 번째 연결돼. 연결된다는 말은 여기 2 넣었을 때랑 여기 2 넣었을 때랑 같다는 얘기야. 괜찮지? 2 넣으면 이제 4a-2 그리고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 친구랑 이를 마4 뿔 8. 그러니까 4 더하기 3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4a-4b가 5가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필요하면 더 정리하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범위 바깥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되어도 괜찮아. 대칭축 위에 있는 건 괜찮아. 범위 경계에. 여기는 대칭축이 얼마야? 2지. 여기도 2지. 그럼 1차잖아.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중간에 증가함수가 바뀌면 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제 축이 범위 안에 있지 않아요. 2차 함수는 축체크는 축체. 이게 두 번째 아니에요. 괜찮지?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함수가 해야 된다. 그럼 여기 2가 경계잖아. 근데 지금 여기 이 왼쪽에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지. 그럼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 맞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a-1이 양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뭐의 범위를 구하래? 문제에서 구하는 거. b의 범위를 구하래. 근데 부등식은 누구에 대한 부등식이야? 그럼 이걸 b로 바꿔주면 되지. 뭘 이용해서? 요 등식을 이용해서. 2a는 2b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2a 대신에 2b 더하기 2분의 5를 대입하면 b의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끝났지. 괜찮아? 딱 패턴입니다 이건. 혹시 설명 필요한 사람 더? 괜찮지? 자, 그러면 1, 2, 9, 1 가겠습니다. 1, 2, 9, 1. 누거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임의의 실수 xy라는 말은 아무거나 이런 뜻이지 모든 실수 xy랑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이렇게 줘. 그 다음에 이제 f2가 6이래, f2가 6이래. 자, 일단 해봅시다. 얘는 첫 번째 할 일이 보통은 이제 x에 0, y 0 대입하는 게 보통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일이 x에 0, y 0 대입하면 f0가 제로라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도 이걸 확인을 한 거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f-1이 -2냐고 물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여기 내가 x에다 y에다 뭘 넣어서 -1을 만들지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게 f의 6밖에 없어서 이제 보통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x, y 같은 숫자를 넣는 게 보통 많이 하는 접근입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f2는 2배의 f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f2가 얼마였어? 6이잖아. 그래서 f1이 3이다라는 정보를 얻어. 그 다음에 1과 0과 -1 관계가 뭐야?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요게 1,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1, 요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F 제로는 그러니까 다시 x에 1, 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겁니다.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 더하기. 근데 얘가 제로고 얘가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이제 디귿을 봅시다. 디귿. 이게 그래서 님도 이제 맞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군요.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은 뭐냐면 이제 fnx가 nfx냐 이렇게 물었는데 n은 자연수고. 근데 방금 봐서 알겠지만 x에 1, y 1 넣었더니 f2는 2, f1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어차피 x도 실수고 y도 실수다. 그러니까 y에 x를 대입해도 괜찮아. 그러면 f2x는 2fx를 변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번에는 y에 2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f3x는 fx 더하기 f2x인데 f2x가 2fx잖아. 얘는 2fx라서 3fx를 바뀌어. 따라서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쉽진 않다, 맞지? 근데 이제 얘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런 게 있어. 우리가 나중에 유적분 원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유적분에 가면 1차 원점 지나 1차 함수 항상. 그래서 f2가 6이잖아. 여기 2 넣었을 때 6 나오면 a가 얼마야? 3x지. 이걸 찾아버릴 수 있어. 그럼 끝났잖아, 맞지? 대입은 다 나와. 그래서 이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문제라서 사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쓰는 쌤들은 잘 안 되긴 합니다. 자, 그다음 1, 2, 9, 6 가겠습니다. 뭐 1, 2, 9, 6처럼 내면 되긴 하겠지. 1, 2, 9, 6을 보게 되면 이제 fx 더하기 y, 그 다음에는 fx 더하기 fy 그리고 더하기 2로 생겼습니다. 자, 똑같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x에 0, y 0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f0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찾아.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결국 이제 저 모양을 만들려면 그럼 y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 이제 숫자를 잘 대입하자는 겁니다. f0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f0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이런 문제는 쌤 경험상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당위성보다는 이제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더라, 저렇게 대입하면 저런 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경험을 가지고 이제 문제 맞게 잘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뭔가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GQ가 질문 있어? 약간 질문 있는 표정인데. 자, 그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제 F1이 2면 F8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지? 저기서 어떤 걸 대입하는 걸 좀 많이 겪었었냐면 같은 수를 대입하는 행위를 좀 많이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F1이 나왔는데 8은 뭐 한 거 같아?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더하기 4 하면 8이 딱 나오는 거야. 그걸 하라는 얘기야, 사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얘기냐면 x에 1, y에 1을 넣게 되면 f2는 f1 더하기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얼마? f1이 아까 2고 얘가 2고 2니까 6이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다시 뭐 대입할 것 같아, 이제? x에 2, y에 2 대입하겠죠, 맞지? 그럼 이제 f4는 f2가 6이었으니까 6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뭐 하겠어? x에 4, y에 4 대입하면 f8은 이거 계산하면 14잖아, 14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탁. 괜찮아, 진짜로?
그냥 잘 대입해서 하자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막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과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해. 그 다음에 1, 3, 4구군요. 1, 3, 4구. 자, 1, 2, 3, 4구는 누구 거? 수연이 거야? 네. 자 봅시다. 수연아, 그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 합성함수가 그 위에 적혀 있어 사실 유형 제목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합성함수가 문제에 뭐라고 적어졌어? 지합성이구나. F합성식은 자, F합성식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벤다름을 3개 그리게 되면 결국은 여기 X가 있으면 X가 누굴 먼저 만나? G를 먼저 만나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F를 만난단 말이야, 맞지? 이제 X가 G를 통과해서 어디 들어갔어. 근데 F가 걔는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돼?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F의 정의역 안에 G의 함수값이 포함이 돼야 돼. 공역이 포함될 필요는 없어. 왜냐면 G가 공역이 있는 걸 다 선택해 항상? 그건 아니잖아. G가 실제로 주는 애들을 F가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G의 치역이 포함되면 되는데 F의 정의역이에요. 이렇게. 이 친구가 바로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맞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이 x라는 집합이 0과 1 사이 0과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함수도 3x 더하기 8 이렇게 주어졌고 gx도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인데 이 둘 다 정의역이 x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f를 먼저 만나니까 이제 f가 F가 대응되는데 F0는 얼마야? 8이지 8. 그리고 F1은 얼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8과 11이 누구야? 8과 11이 바로 이제 잠깐만. G를 먼저 해야 되는군요. 잠깐 문제를 착각했습니다. 다시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군요. 우리 자. 그러니까 x가 g를 먼저 만나잖아. 그러니까 g형과 g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g형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고, 그럼 g1이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군요. 저 두 개가 g의 치역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게 누구의 원소여야 된다고? f의 정의역의 원소여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합성함수가 정의될 수 있어. 괜찮지? 그러면 얘가 누구의 원소여야 된다고? 저 x의 원소야 된다. 몇 가지가 가능하지? 4가지가 가능하겠네. 얘가 0이고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고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이거나 전부 다 해야 돼. 괜찮니? 어차피 다 괜찮은 거잖아, 맞지? 다 4번 하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해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고 마이너스 a가 1이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이고 마이너스 a가 0이고 왜 마이너스 a야? 맞겠군요. 기억이 약간 찾고 있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고 마이너스 a도 0이고 네 번째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이고 마이너스 a도 1인 경우 이렇게 저걸 다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물론 이제 풀이의 순서는 약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b가 2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겠지. b가 마이너스 이 친구는 a가 0이고 b가 1이 되겠네. 이 친구도 a가 0이고 b도 0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플러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되면 되겠다. 맞지?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 집합은 뭐야?
이 친구의 합의 값으로 가능. 그럼 합은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요 네 개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그 K 바 K는 A 나누기 B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다 더하래.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다. 이렇게 부르는 거. 잘 이해했어? 조금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런 거 색깔이 엄청 나가잖아, 맞지? 엄청 특수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나오면 조금 중요하겠지. 1398은 또 누구지? 저요. 지금 해봅시다. (1398은) 이제 그림이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에요. 그리고 그 실근의 곱을 구할 때 나왔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뭐부터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fx는 0꼴 이제 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 괄호 안에 못생긴 애가 나오거나 공통 부분이 반복되면 치환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충분히 못생긴 거야, 알았지? 정도면. 어쨌든 자, 이 친구를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게 되면 첫 번째 치환을 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쪼개어지는 거지. 즉 ft는 0이라는 식과 fx는 t라는 식이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식에서 이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는 치환하면서. 괜찮지? 자, 근데 지우라. 이걸 먼저 풀래? 이걸 먼저 풀래? 상식적으로. FT는 0을 먼저 풀어야 돼. 왜냐하면 얘는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 개야. 얘는 미지수가 몇 개야? 한 개. 당연히 미지수 한 개부터 풀어야지. 식이 더 복잡하고 안 복잡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지? 왜냐면 얘는 x도 변하고 t도 변해. 그럼 어떻게 돼? 힘들어, 맞지? 얘는 t만 변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ft는 0을 맞추고 함수가 명되는 거 어디밖에 없어? 마이너스 2와 4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풀면 t가 마이너스 2랑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t 값이 정해졌잖아. 그걸 어떻게?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fx는 마이너스 2라는 방정식과 또는 fx는 4라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실제 근인 거야. 왜? 이 방정식은 누가 미지수야? x가 미지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x를 구해야지만 방정식의 풀이가 끝나는 거야. 괜찮지? 근데 방정식의 실근은 뭐와 같다고 했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고? 쌤이 100만 번 조금 안 되게 해야겠다, 맞지? 오케이? 진짜 조금 안 되게 해야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fx가 지금 확정이 안 되는 상태거든, 사실. 그래서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 직선, fx의 그래프와 y는 4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야. 그러면 y는 4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몇 개래? 3개. 그럼 난 몇 개만 만나게 그려야 돼? 3개만 만나게 그려야 돼. 내가 y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y는 4는 여기 그렸고 여기를 무조건 두 개 만날 수밖에 없잖아. 대충 그려도 돼. y는 마이너스 2를 이제 그리고 싶거든. 어떻게 그려야 될까? 교점이 한 개만 생기게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접하게. 그래야지만 실근이 총 몇 개? 3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접하게, 꼭지점에 접하게 그리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이제 근이 여기서 뭐 생기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베타는 너무 쉽다, 맞지? 베타는 어차피 2차 함수의 대칭상이라서 이거의 가운데니까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1이 되군요. 베타가 1인 건 쉽게 찾을 수 있어. 물론 대소가 안 정해져 있어서 그냥 가운데 끼리라고 해도 괜찮아. 오케이. 지금 알파 감마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인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2차식을 완성해야 돼. 근데 우리 2차식에 대해서 지금 x절편이 뭐라는 사실을 마이너스 2와 4고 꼭지점 y절편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fx는
이차함계수 모르니까 a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고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1 넣자. 1 넣으면 a 3 마3 2 마이너스 2야. 그럼 a는 얼마가 돼? 9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fx를 쓰게 되면 fx는 9분의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턴입니다. 세 번째 턴. fx를 이제 구하는 과정. 괜찮니? 이제 네 번째 턴을 하는 거거든. 네 번째 턴은 뭐냐면 이제 결국 알파와 감마를 구해야 돼. 그럼 뭐 풀어야 돼? fx는 4를 풀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거는 4를 풀어야 돼. 4. 그러면 식을 써보게 되면 2랑 4는 약분 될 테니까 그리고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9이 18 이렇게 만들어지네. 괜찮지? 그럼 정답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6는 제로가 나오겠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세근에 뭘 구하고 있지? 곱을 구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곱은 뭐야? 마이너스 26이네? 거기다 1을 또 곱할까? 그래봤자 마이너스 26이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니. 괜찮아? 자, 1398 맞습니다. 자, 1400 갑시다. 1400. 자, 1400 문제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대칭축이 주어졌네. 대칭축 이렇게 주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가 2래.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y, fx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식을 구하기 위한 정보는 안 줬어. 문제 요구하는 f 합성 f 2x 마이너스 1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게 나왔거든.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이렇게 생긴 거잖아. f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선생님 뭐 하라고 했지? 이 단계에서 이렇게 생겼거든. 그렇지. 괄호 안에 못생긴 애가 있으면 치환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단계로 얘를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두 개가 생기거든. f t는 0이랑 f 2x 마이너스 1은 t랑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뭘 신경을 쓸 수 있냐면 소율아, 그래 나보고 있구나. 이걸 먼저 풀까? 이걸 먼저 풀까? 첫 번째. 앞에 걸 먼저 푸는 거지. 왜? 미지수가 한 개라서.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근이 얼마인지 알려줬나 안 알려줬나? 아까 여기는 알려줬잖아. 여기는 안 알려줬어. 그러면 그 말은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그래서 쌤이 이 두 근을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럼 이걸 풀면 뭐가 나와? t는 알파, 베타가 나옵니다.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뭐 한다는 얘기야? 이 알파, 베타를 여기 t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거든. 그럼 방정식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겨. 여기도 아까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2와 4를 집어넣으니까 방정식 두 개 생겼잖아. 똑같이 두 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f 2x 마이너스 1는 알파라는 친구랑 f 2x 마이너스 1는 베타라는 친구랑 두 개가 생겼어. 괜찮지?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곤란한 게 여기도 괄호 안에 못생긴 친구가 있고 여기도 괄호 안에 못생긴 친구가 있어서 얘도 또 치환을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치환 개수를 늘리려니까 조금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해줘. 한 덩어리로 생각해줘. 그럼 f의 어떤 식의 값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여기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라는 표현이 있어. 오케이? 우리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지? 이 단계에서 어떻게 했지? 이 단계에서 뭐 했지? 세 글자. 영어로 쓰니까 5글자가 되거든요. 그래프로 했잖아. y는 마이너스 2, y는 4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편의상 요 2x 마이너스 약간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자. 요 2x 마이너스 약간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f의 함수값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알파 선을 어디다 그어야 돼?
걔네들이 무슨 수라고? 양수야. 베타도 양수야. 그러니까 알파선을 어디다 넣어야 돼? 요렇게 넣어야 돼. 알파선. 베타선을 여기다 좀 위에 붙이고. 쌤 더 위에 그리면 안 돼. 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쨌든 두 군데 만나도록 그리라는 얘기야. 두 군데 만나도록 그리라는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 동그라미, 이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뭐가 되면 돼? 요 교점은 x 좌표인 거야. 괜찮아?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뭐야? 요 교점은 x 좌표인 거지. 그게 몇 개나 있어 지금? 4개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요렇게 쓸게. 이 점의 x 좌표를 편의상 x1, 이 점의 x 좌표를 x2라고 쓸게. 요 점의 x 좌표를 x3, 요 점의 x 좌표를 x4라고 쓸게. 그러면 여기 저 노란색 동그라미 2x-1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냐면 얘가 x1, x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즉 다시 말해서 2x-1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냐면 x3, x4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실제로 그는 누구야? 저거를 x는으로 정리하면 그게 실제 근인 거야. 조금 복잡하다 맞지? 조금 많이 복잡하다. 이게 결국은 실제로는 이 2x-1이라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세 개 합성인 거야 사실 이거는. 그래서 더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죠? 자 이제 마저 정리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결국 x는 뭐냐면 2분의 x1 더하기 2분의 x2 더하기 그리고 x는 2분의 x3 더하기 2분의 x4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4개의 저 방정식이 4개의 근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얘네들의 총 합을 구하는 거죠. 합을 구하게 되면 내가 얘를 이렇게 고쳤을 수 있거든. 이렇게 고쳐 쓰는 거 다 이해가 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차함수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야. 이 점 x1과 x2의 중점이 2인 거야. x3와 x4의 중점이 2인 거야.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눈다. 즉 중점의 좌표는 그냥 합의 2배 항상. 중점의 좌표는 항상 합의 2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4라고. 얘도 뭐라고? 4라고. 그럼 3이라서 답은 6. 지연이 잘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 리뷰해볼까? 리뷰? 일단 스스로 정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좀 해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고쳐 쓰는 건 기본적인 과정인 거예요.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괄호 안에 못생긴 애가 있으니까 이제 치환을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든 거지. 먼저 여기 문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풀고, 근데 이제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알파 베타로, 그러니까 값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지금 알파 베타로 자꾸 놓는 거고, 이제 방정식 2개로 바꾸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도 또 치환이 사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쌤은 사실 노란색 동그라미라는 걸로 치환을 한 거긴 하거든. 실제로 이제 불편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는 알파를 만족하는 건 이제 결국 이 동그라미 안에 이 f가 실제로 받게 되는 값이 x1이거나 x2면 이제 성립하는 거지. 이 f 안에 있는 이 EX-1이라는 이 값이 x3거나 x4가 되면 성립하는 거야. 요거 전체가 저 x3, x4가 되면 이제 근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성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사실. 이제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 풀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지도 않습니다.
자, 1420번을 가겠습니다. L425. 자, 1, 2, 3, 4, 5인데 이제 F 인버스가 역함수가 존재한데 이 말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걸 정보를 준 거지. 그리고 F1 더하기 2F3 얘가 12래.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1 F 인버스 1 마이너스 F 인버스 3 그리고 이 친구가 2래. 그때 이제 결국 함수 F를 결정하는 게 문제 요소 하나이거든. 자, 그럼 이제 맨날 그려봅시다. 1, 2, 3, 4, 5 1, 2, 3, 4, 5 자, 그러면 누구니? 저요. 자, 들어보자. 혹시 아직 이거 정리 안 됐어? 조금 기다려줄까? 아니 됐어요. 괜찮아? 그럼 이제 천당이 집어 찾으시. 자, 봅시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얘가 이제 금방 처리가 되거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더해서 12가 되는 상황은 함수값의 최대값이 5라서 사실은 흔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뭘 해보는 거냐면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돼. 약간 눈물 난다. 다시. F3이 5일 수 있어요. F3이. 그럼 F1이 얼마가 돼? 2가 되지.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만약 F3이 4라고 해. 그럼 F1이 얼마야 돼? 그럼 1대1이야 1대1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잘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표시를 해보자. 표시를. 안타깝게는 다시 그려야지. 우리 F2가 5라는 사실이야. F2가 5라는 사실. 이게 이제 출발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처리할, 하나 더 있잖아. F2가 5가 아니고 F3이 5거든. 봐봐. 자, F3이 5고. 그 다음에 F1이 2야. F1. 괜찮지? 자, 근데 이 인버스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F면 인버스는 뭐야? 이렇게 가는 함수가 F 인버스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쏠 건데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러면 지금 5랑 2 차이 나는 수가 누구야? 3이야. 돼, 안 돼? 3 이미 누가 먹었잖아, 맞지? 4와 2 차이 나는 수는 2지. 이건 둘 다 선택이 안 됐네. 3과 2 차이 나는 수는 1이잖아. 이건 먹었잖아. 그럼 뭐밖에 안 돼? 4랑 2밖에 안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얘가 4고 얘가 2인 거야. 그럼 1이 어디로 쏘고 4로 쏘고 그 다음에 3이 어디로 쏘고 2로 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응 관계가 안 정해진 건 딱 하나. 요거밖에 없네. 요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완성하는 거야. 괜찮니? 뭔가 꺼지는 소리 나는데 구이 꺼졌어? 제가 카메라를 잘못했어요. 깜짝이야. 선생님 저 이제 중간에 꺼지면 소리를 해야 돼서. 땡이야. 혼자 쫄려가지고. 자, 어쨌든 165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x가 2와 3 사이입니다. x가 2와 3 사이. 2와 그때 이제 ax 더하기 1, ax 더하기 1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1분의 x 그리고 이제 bx 더하기 이렇게 써요. 이제 이 범위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할 때 그때 이제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사이에서만 관심이 있다. 다른 데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 알았지? 일단 그걸 제일 잘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요를 하면 안 돼, 알았지? 2와 3 사이에서만 관찰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지?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가 어차피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거면 뭐 해야 되지? 표준형으로 고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고칠 거란 말이야. 고쳐놓고 나서 보니까 좀 그렇다, 맞지? 여기도 1 있고 여기도 1 있고 여기도 1이 있으니까 지워놓고 하는 게 좋겠다, 맞지?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게 되면 ax x-1분의 1 그리고 bx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 일단 이거 해놓고 이제 다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 넘겨서 막 푸는 건 사실 좀 험난해.
그래서 보통 어떤 맛이 좀 더 선호하냐면 얘를 그래프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더 크다는 말은 x가 들어갔을 때 식의 값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식의 값은 결국 함수값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은 그래프에서 x 좌표야 y좌표야. y좌표잖아, 맞지? 그러니까 y좌표가 더 크다는 말은 위에 있단 말이야,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다. 이 그래프보다 더 아래에 있다. 어디에서만? 2와 3, 4에서는 확정적으로 성립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x는 1직선이야. 편의상 x축은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x는 2직선도 그려놓고 x는 3직선도 그려놓자.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어차피 2와 3, 4면 관심이 있으니까 1, 4분면 쪼개만 그립시다. 그러면 이제 2,1을 지날 거고요. 3,2분의 1을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흰색은 여기서는 보조선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괜찮지? 자, 그때 이제 뭘 그리겠다고? AX와 BX를 그릴 거예요. 자, AX와 BX는 무슨 모양이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슨 모양? 직선 모양 맞지? 직선 모양. 자,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얘가 얘보다 어떻게? 위에. 얘가 얘보다 어디에? 아래에. 그러니까 요 AX를 이렇게 그리면 되고 BX를 이렇게 그리면 조금 만족하는 거야. 얘가 BX고 얘가 AX면 2와 3, 4에서는 더 위에 거 아래 있는 거 맞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A 빼기 B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가 돼야 돼? 클수록 좋아. 최대면 되겠지, 얘가 최대. 얘는 뭐 하면 되겠어? 최소면 되겠네. 결국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이 친구를 최대한 내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노란색보다 위에 그려지려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 즉 이렇게 그려질 때가 B가 최소겠지. 왜? 기울기가 작을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맞지? 그래프가. 그래서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2,1이야. 여기가 원점이 아니다, 맞지? 그림을 잘못 그렸어. 엄청 열심히 그렸는데. 맞다. 쌤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고 난 또 그리면 되는데 쌤은 이런 걸로 굴하지 않으니까 미안하다. 한술 그리기 쉽다. 쌤이 약간 많이 미안하잖아. 그건 아닌가 아는데 그래도 고마워. 미안해. Y축을 그려놓을 걸 그랬다. 원점이 있는데. 아니다. 그 똑바로 그랬어. 똑바로 그렸어? 쌤을 넘었군요. 잘했습니다. 하산하십시오. 이렇게 여기가 살아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우리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릴 거라서 이렇게 그려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그리고 이제 경계가 되는 건 요 점을 지날 때가 이제 B가 최소가 되는 거라고 했지. 자, 근데 요 점의 좌표가 구하게 되면 2,1이야. 요 점의 좌표는 3,2분의 1이야.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A의 최대값은 이렇게 그려질 때가 이제 A가 최대겠지. 그럼 약간 삐꾸가 돼버렸는데. 자, 근데 A와 B는 각각 뭘 의미하지? A와 B는 각각 뭘 의미해? 우영우가 생각나, 맞지? 어쨌든. 네. 쌤이 그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가 우영우라서. 완전 최신이잖아 지금. 핫트렌드 자세. 아, 표정 관리해라.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x가 2 커질 때 y가 1 커졌으니까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b는 2분의 1보다 큰 앞에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칸 2분의 1칸이라서 기울기가 6분의 1이 될 거고, a는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이 6분의 1이고 b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라서 6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답이 될 겁니다. 괜찮니, 소율아?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1658 겠습니다. 바울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양수 AK를 A와 K가 양수인 상태입니다.
구석에 그려버렸거든요. 자, 일단 그래프가 이제 그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겠지.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기가 이제 y는 x분의 k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 4분면에 점 p를 잡고 그다음에 점 q를 잡는데 여기가 a, fa가 되고 여기가 a 더하기 2, fa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pq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승분 pq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또 이 친구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pq로 가까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을 rs라고 하면 얘를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 지킬 거고 이 친구를 r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 친구를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그게 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사각형이 된대. 이 사각형 넓이가 이제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인지를 하면 좋은 거는 P와 Q는 Y는 X 대칭입니다. P와 Q는 이제 Y는 X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의 함수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대칭성이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그 대칭성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친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우리가 쌤이 지금은 증명을 하겠습니다. 얘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이제 뭐 k라고 잡을까? k 이렇게 잡읍시다. k는 모르는 상수야 지금 몰라서 k는 쓰면 안 되는 건 k가 있으니까 뭐라고 쓸까? p라고 쓰겠습니다. p도 있네. 그럼 뭐라고 쓰지? 뭐 l이라고 쓰자. l 이렇게 씁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잠깐만 약간의 헷갈림이네. 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화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군요. 그러니까 쌤이 P점을 잡혀 그냥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하자.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이 Q라는 점이, 그러니까 이 P라는 점 위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니까 P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을 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이랑 그다음에 이 흰색 그래프랑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대칭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거든.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알파, 베타라는 말에서 몇 가지 등식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 등식이 만들어져. 첫 번째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k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져. 괜찮지?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l이라는 식이 만들어져.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점 베타, 알파라는 점을 잡게 되면 이 베타, 알파라는 점은 뭘 만족하냐면 당연히 알파, 베타가 k였으니까 베타, 알파도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지. 그리고 베타 더하기 알파도 뭐가 돼? l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베타, 알파는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 거야. 그 말은 두 그래프 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점이지? 교점이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유리함수의 교점이라면 걔를 y는 x 대칭 이동한 점도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라면 결국 하나가 알파, 베타면 나머지 하나는 베타, 알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 이 P와 Q는 무슨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이라고. 그럼 P점이 뭐가 돼? P점이 a, a 더하기 2가 되고 Q점이 a 더하기 2, a가 되는 거지. 그럼 R점이 뭐가 돼? R점이 P를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괜찮지? S점은 뭐가 돼? Q점을 이제 원점 대칭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친구 기울기도 얼마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나와. 그리고 혹시 이 친구 기울기 얼마인지 알겠어? 이 친구 기울기 1 나와. 이 친구 기울기도 1이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지금 뭐해? 평행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해? 평행해. 그럼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 사변형이야, 맞지? 근데 그 와중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 1이니까 이 둘이 무슨 관계가 돼? 그래도 직각이 되잖아, 맞지? 그럼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대각선을 두 개 그었다고 하자. 그었다고 하자. 그럼 이 네 개의 삼각형은 무슨 관계를 가질까? 넓이가 다 똑같겠지. 그렇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네 개의 넓이를 다 구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 요 삼각형의 넓이만 보여도 괜찮다는 얘기. 그거 4배 하면 원래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한 꼭지점이 원점인 삼각형 넓이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사선식 할 수 있어. 사선식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진짜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지. 크로스로 결국 a 제곱 빼기 a 더하기 2의 제곱의 절대값. 여기에다가 4를 곱한 게 8루트 5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2랑 여기 2랑 4랑 약분될 거고 여기 2랑 8랑 약분하면 4가 되겠지.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a 제곱에서 a 더하기 2 제곱 빼면 4a 더하기 4가 되는데 어차피 절대값이 있고 지금 a가 무슨 수였냐면 a가 양수였단 말이야. 4a 더하기 4도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지. 물론 이렇게 있는 원래는 4루트 5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얘를 그냥 4a 더하기 4는 4루트 5라고 써도 괜찮고 양을 4로 약분하게 되면 a가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k는 아까 뭐라고 했어? x좌표와 y좌표의 곱과 항상 같습니다. 유리함수. 그러니까 점선 교점의 원점의 유리함수는 그래서 a 곱하기 a 더하기 2를 하면 k가 나옵니다. a가 루트 5 마이너스 1이고요. a 더하기가 루트 5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합차 쓰게 되면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1879 뭐 누구 거지? 소연이? 1879 봅시다. 자, 1870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y축 이 그림이 나와 있네. 그림이 나와 있네. 자,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gx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y는 gx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는 3직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구나. x는 3직선. 3직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이제 3,4를 꼭지점을 하는 그런 친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요쯤입니다. 그림이 이쁘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fx가 마이너스 아니구나. 루트 이제 3 마이너스 x 더하기 4 혹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4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부분의 넓이 a 빼기 b 쭉 이렇게 이 위에를 라지 a라고 하고 여기를 라지 b라고 하고 a 빼기 b의 넓이를 구하시면 나왔어요. 자, 봅시다. 근데 이 친구는 그 루트 하프의 개수와 x 하프의 개수의 절대값이 둘 다 1이거든. 이 친구도 x 하프의 개수와 루트 하프의 개수가 절대값이 둘 다 1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과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똑같은 모양을 가졌을 거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내가 그리잖아. 여기 이 꼭지점으로부터 여기가 정확히 3이야. 요 넓이와 이 꼭지점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기가 정확히 3이거든. 요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물론 이제 정확히는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풀릴 때 모양이 같다고 하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냥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넓이가 같을 거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러면 내가 A를 이렇게 할게. 여기를 뭐지? 1번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 2번 영역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도 1번 영역이 되고 여기가 3번 영역이 되는 거지. 맞지? 결국은 A는 동그라미 1번 더하기 동그라미 2번이 될 거고 B는 동그라미 1번 더하기 동그라미 3번이 될 거야. 빼내. 1번 치워지고 결국 2번 빼기 3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2번의 넓이는 얼마야?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거든? 2번의 넓이는 12가 돼.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1이거든? 여기 1번의 영역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 빼기 3을 하게 되면 9가 되겠지. 괜찮니? 생각보다 오래 걸렸군요.